안녕하십니까. 진짜 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보 2021년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네 번째 주입니다. 9월은 좀 쉬어가는 주인데 9월 말부터 다시 좀 유의미한 구조들이 제대로 머리를 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들어오는 건 아무래도 9월 27일에 수성이 역행을 시작한다는 거. 27일 천칭궁 25도에서 4개월 만에 역행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자, 이번 수성 역행은 10월 19일 자정까지 한 3주 조금 넘게 이어질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타임로드가 수성인 분들은 그 일상에 변화를 줄 만한 계획을 이미 세우고 있거나 혹은 뭐 이런 식으로 선진적이고 본격적이고 진취적으로 자기 삶을 이끌어 나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별로 없어요. 다들 끌려가거든.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하는 일이 생겨요. 근데 그게 내가 루틴으로 계속 해오던 그런 일이 아니야. 새로 해야 되고 내가 방법을 찾아야 되고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는 그런 식의 일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이런 거죠. 부서를 바꿨어요. 부서를 바꿨는데 사수가 가르쳐준다고 해도 어쨌든 영업 나가서는 나 혼자 그걸 해결을 해야 돼. 근데 그건 처음 해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영업하는 스킬도 다시 한번 배워야 되고 거래처 사람들하고 얼굴도 안면도 터야 돼요. 결국엔 해야 되는 일이야. 처음 해본 일이거든. 그리고 또 그 사회 초년생이 월세만 내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전세 계약을 한다든가 처음 해본 일이거든요. 불안하잖아요. 돈 날릴까봐. 그러다 보니까 안 보던 어떤 법률이라던가 요즘 트렌드 이런 거 사기를 누가 치려면 나한테 어떻게 치나 이런 것도 다 불안해서 알아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수성 역행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평소 안 하던 내 루틴에 없던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거 내가 안 하던 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걸 알아봐야 되고. 그러면서 실수도 하고 실수를 통해서도 배우기도 하고요. 한번 그런 식으로 수성 역행해서 일종의 고초를 겪게 되면 다음에는 그게 나의 루틴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역행이 아니고 순행의 몫이거든. 어쨌든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지만 왜냐하면 수성 역행이 되게 나쁘게 알려져 있어서 고생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고생이라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해야 하는 일이 있으면 타임로드 수성인 분들은 이 3주 동안에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하게 되는 게 맞습니다. 어차피 할 고생이면 적합한 타이밍이 있어요. 그거를 지금 맞는 타이밍에 하는 거죠. 알맞은 시간, 알맞은 노력. 그렇게 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거쳐서 상응한 대가가 뒤따라옵니다. 그 대가가 뭐죠? 이 고생을 해가지고 알게 돼서 이게 나중에 나의 루틴이 돼요. 더 이상 당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삶을 업그레이드하고 일상을 변화시키려면 이런 수성 역행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 보시고 네이탈 차트에서 활동궁 22도에서 28도 사이에 중요한 감흥점이나 행성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이게 좀 더 나한테 가까운 사건이 되거든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에 그 금성이 주벤의 시아마리 천칭자리 베타성이죠. 우리가 지구에서 볼 수 있는 별들 중에서 가장 순길성에 가까운 별입니다. 그래서 청갈궁에 들어가면 금성은 데트리먼트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청갈궁 30도를 지나갈 때까지 내내 좀 불편하고 쭈삣쭈삣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금성의 처지인데 그나마 금성이 유일하게 숨 돌릴 수 있는 오아시스 같은 구간이 이 청갈궁 19도 주벤의 시아마리 순길성이 있는 그런 도수입니다. 그래서 28일에 주벤의 시아마리랑 금성이 만나면서 인간관계나 연애, 결혼 관련 사안이 보편적으로 잘 풀릴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타임로드가 금성인 분들은 비단 인간관계뿐만이 아니라 자기 일이나 금전, 투자, 직업 모든 사안에서 어쨌든 9월에 별일이 없었다고는 9월이 별로 이제 중요한 구조가 없다고는 해도 유독 좀 금성이 타임로드인 분들은 좀 깝깝한 구조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잠깐이나마 숨 돌릴 수 있는 이벤트가 이 9월 28일 사이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제 네이탈 차트의 고정궁 18도, 19도, 20도에 뭔가 중요한 감흥점이나 행성이 뭐 하나는 있어야 나한테 유의미한 사건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틀 후에
금성이 목성이랑 사각을 맺는데 이 도수가 금성이 우누카라이라는 별이랑 만나는 그런 때입니다. 이게 9월 30일. 자, 보병궁에서 역행하는 목성이랑 목성의 도수를 청갈궁 금성에 따라잡아서 사각을 이루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도수에서 금성이 만나게 되는 우누칼라이라는 별은 점성술의 3대 극흉성이라고 불리는 험한 애입니다. 그래서 7행성 중에서 이 흉흉한 별하고 만나서 좋은 일이 있을 만한 경우가 별로 없는데 그나마 금성이 좀 이 우누칼하이를 만나서 좋은 쪽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별이에요. 그러니까 수익을 올릴 수가 있어요. 뭔가를 해가지고 돈이 벌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 우누카라이 때문에 인간관계나 연애, 육친 뭐 이런 데서 불안화, 트러블, 이별 뭐 이런 게 막 생기는데 그런 오만 가지 문제가 있던 와중에 그나마 자기 일은 잘해서 혹은 투자를 잘해서 돈을 만들 수가 있어요.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 이런 게 이제 금성하고 우누카라이 조합입니다. 근데 여기에 목성까지 더해지는 거잖아요. 금성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수익의 폭이 확 커지는 거죠. 우누카라이는 별 자체가 너무 독해가지고 그냥 만지거나 삼킬 수 없는 뭔가를 의미합니다. 뭐 벤자리 알파성인도 오죽하겠어요. 근데 이런 우누카라이는 위험한 물건, 유독성 물질 이런 걸 의미를 해요. 사람이 만지거나 어쨌든 접하게 되면 좀 해를 입는 거. 근데 금성은 의학 계열에서는 약품을 담당을 해요. 특히 내복약, 먹는 약이나 그런 거를 담당을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우누카라이가 금성이랑 만나면서 범위가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좁혀집니다. 그래서 제약회사라든가 화학약품을 생산하는 업체라든가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업체라든가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파이자나 뭐 머크라든가 혹은 뭐 존슨앤존슨도 의료기기 만들죠. 제가 특정 회사를 지금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만한 의료기기나 우리가 얘기하는 파마수리컬 컴퍼니, 제약회사, 다국적 제약회사들 있죠. 큰 것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의 특징이 잘만 쓰면 유용한데 잘못 쓰면 독이 되는 게 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용량을 맞춰서 딱 필요한 때 쓰면 사람을 살리지만 용량을 잘못 맞추거나 불필요한 때 써버리면 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날 전후에 뭔가 호재가 터질 수가 있어요. 이쪽 업계에서. 그래서 이쪽 산업을 주시하고 있던 분들은 이 며칠 사이를 좀 눈여겨보면 좋습니다. 특히 금성에 타임로드인 분들이 이미 이제 보고 있던 투자권이 있으면 이날 전후에 기회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누카라이가 극흉성이기 때문에 주기만 하고 받아가지 않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소홀하고 인간관계를 희생해서 얻어지는 수익일 수가 있을수록 이제 워커홀릭 뭔가 일이 터져가지고 막 출장 가버려가지고 중요한 기념일을 놓친다든가 부모님의 생신에 못 간다든가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아무리 돈이 좋아도 장기적으로 손해볼 장사는 하지 않는 게 좋죠. 원래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가족이나 어떤 아주 가까운 지인들은 공개처럼 당연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 친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몰라요. 잘 까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저울질을 해서 오바는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자, 그리고 목성이 타임로드인 분들이다. 이건 뭐 금성이 타임로드인 분들만큼 그렇게 뭐 재운이 따르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바쁘던 와중에 잠깐 마음을 놓고 쉴 수 있는 그런 며칠간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같은 날인데 살짝 시간이 넘어가면서 시간이 넘어가면서 9월 30일 밤에 1월 1일 새벽 사이에 빈데미아트릭스란 별이랑 화성이 만납니다. 천칭궁 10도 초반. 그래서 화성은 원래 성급한 별이죠. 근데 빈데미아트릭스는 어쩔 줄을 몰라서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별이잖아요. 이 둘이 만나다 보니까 진짜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에 빈데미아트릭스를 화성이 등이 업게 되는데 그야말로 이제 5분 기분 좋았다가 5분 우울해졌다가 막 갈팡질팡 정신을 차리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안 그래도
화성은 천칭궁에 들어가면 데트리먼트 상태로 되게 주변을 신경 쓰면서 예민해지게 됩니다. 예민해진 화성이 빈데미아트릭스를 만나서 기분이 되게 시시각각으로 변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나를 믿을 수가 없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면 얼마나 신뢰감이 들까요? 잘 안 들겠죠. 그래서 이때는 판단을 하는 게 적절치가 않아요. 타임로드 화성인 분들 입장에서는 9월 30일에서 1월 1일 사이까지는 뭔가 지금 당장 내가 급하게 하지 않으면 안 돼라는 생각이 들면 사실은 그게 전혀 그럴 필요가 없을 확률이 높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 쓸데없어. 그냥 나만 급한 거야. 사실은 급할 일이 아닌데 나만 급하게 느끼는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런 상황이라면 이 9월 30일, 1월 1일은 이때는 피해서 좀 며칠 꾹 참고 지켜보다가, 두고 보다가 최종 판단을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9월 넷째 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성이 역행을 시작한다는 게, 이게 가장 파워풀한 구조죠. 다른 항성 들어오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또 금성 목성의 사각을 보는데 금성이 우누카라이랑 같이 본다는 거, 이건 일종의 더블 테스티몬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어요. 이것도 타임로드 금성인 분들한테는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구조가 될 겁니다. 자, 2021년 9월 넷째 주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